수험생 여러분, 이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디지털 색채 이 시간의 정훈입니다. 이번 주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색채 디자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색채 관리와 색채 계획, 그리고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색채 관리, 색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색채 관리라고 하지요. 색채 관리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색상을 설정을 하고, 설정된 색상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고, 구현된 색상이 양산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검사를 하고, 또 양산된 그런 제품들이 판매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 전체 영역이 색채 관리 영역이었죠. 색채 계획도 살펴봤습니다. 색채 계획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색채를 적용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분석, 이런 내용들과 이 색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어디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원칙을 정하는 사용 규정 등의 내용이 색채 계획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프로세스는 어땠나요? 먼저 색채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색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내용들, 색채 심리 분석을 하고요. 색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색채 전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하는 과정이 색채 계획 프로세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색채 디자인 무엇이었나요? 색채 계획보다 좀 더 좁혀진 범위로 색채를 실제로 적용될 제품이나 환경을 예상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색채 디자인이라고 학습을 했었죠. 색채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색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범위, 색채 적용과 관련된 주변 관계자들, 그리고 결정권자,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의사를 결정하는데 색채 디자인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채 디자인의 프로세스, 색채 디자인의 내용과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색채 디자인의 내용은 일단 주제,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배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배색 의도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된 배색 의도에 맞도록 배색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색을 쓰겠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어떤 색을 쓰겠다라는 배색 선정을 한 다음에요. 이러한 주조색은 어디에, 보조색은 어디에, 강조색은 어디에 쓰겠다라는 배색 선정 기준이 있겠죠. 기준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작성된 기준에 맞도록 전체 적용되는 컬러의 면적을 일정한 공간 안에다가 비례적으로 표현하는 면적 비례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렌더링이나 시뮬레이션하는 색채 디자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시험 중에 색채 계획이라고 실기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지금 설명드린 색채 디자인의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색채 디자인, 어떻게 보면은 협의의 색채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수업 시간에서 배운 이 색채 디자인의 내용이 색채 계획,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시험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 디자인 영역, 색채가 활용되는 모든 디자인의 영역이 바로 색채 디자인의 영역이었죠. 자,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은 마케팅, 그리고 컬러 마케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번 첫 시간에는 컬러 마케팅에 앞서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두 가지. 마케팅의 개념,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단계별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마케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마켓이라고 하는 어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마켓에 ing 하는 것. 마켓이 무엇인가요? ing는 뭔가 현재 진행형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뒤에 ing를 붙여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마켓이라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면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역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켓이 무엇인가요? 마켓. 무엇이 떠오르나요? 마켓 그러면 일단 슈퍼마켓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슈퍼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슈퍼마켓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슈퍼마켓에서는 판매, 구매 등의 교환 활동들이 일어나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 슈퍼마켓 점주 입장에서 보면 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되었건 아니면 재화, 돈과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되었건 마켓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구매 등의 교환, 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이나 기업 일선에서 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구매 활동, 교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이다. 소비자의 마음 속에 브랜드, 제품이 각인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매, 교환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구매 장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마켓,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과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마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마켓 플러스 ing. 마켓,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 그랬죠. 그렇다면 ing, 무언가 하는 거죠. 그 마켓에서,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판매, 구매, 교환 등의 거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물건을 팔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주체가 돼서 행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의 마케팅 정의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마케팅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든 총체적인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케팅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일선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정의하는 내용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판구매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정의에는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기업에서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 그리고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족시킨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뭔가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 한마디로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채워져야 할 때 그 결핍을 충족시키는, 한마디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능을 마케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은 충족시키는 기능과 뭐가 틀릴까요? 수요의 충족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커다란 노력 없이도 물건만 제대로 제때 적시 적소에 놔주기만 한다면, 소비자와 연결시켜주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요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부족해서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필요를 느끼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싶은 욕구를 만든다든가 해서 소비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예를 들어서 창고에 내가 생산한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이게 되겠죠. 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창고에 쌓여있는 동안 그 효용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또 경쟁자나 다른 곳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입되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영 팔리지 않고,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운영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제품이 팔려야 제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근로자들한테 급여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원료, 연구 개발비를 충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은 문을 닫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어떤 식으로든 소비가 잘 되어지도록 하는 기업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꼭 진짜 뭐가 부족해서 결핍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를 느끼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수요를 충족시킨다 하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오후가 되니까 배가 고프죠. 이거 정말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배가 부른데 딴 걸 먹고 싶어서 손 뻗어서 또 딴 걸 먹을 걸 사가지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제 결핍의 욕구이고, 이러한 결핍의 욕구,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마케팅 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기능,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10시쯤 됐어요. 배는 많이 고프지 않아요. 근데 TV에서 라면 생존한단 말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안 고프면도 불구하고 라면이 막 땡기겠죠. 라면 먹고 싶어져. 라면 하나 사서 먹자. 자, 라면이 필요해지는 거죠. 라면이 결핍되진 않았지만 라면이 먹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필요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라면을 꼭 필요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사가게 만드는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 한마디로 판매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기업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계획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광고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을 하고, 홍보하고, 또 유통되는 경로를 관리를 하고, 또 재고를 관리하는 이런 다양한 기업 활동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 활동들도 역시 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활동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고, 또 마케팅 조사, 그리고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다라는 수요 예측 등의 지원 활동도, 마케팅 지원 활동도 역시 거시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인 마케팅 영역에 속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단계별로 마케팅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 조사가 필요하겠죠.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경쟁자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소비자는 누구인지, 그런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전략에 적합한 제품,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겠죠. 개발된 제품, 브랜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비자와 유통업자들한테, 유통 경로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물류 판매 관리를 하고, 판매된 이후의 관리들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서비스 관리 같은 것들. 그런 다음에 이미 마케팅 활동,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로모션, 유통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제품, 브랜드와 관련된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 그리고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관리, 애프터 서비스가 되겠죠. 이러한 사후 관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품,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한 자산 관리가 되겠죠.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의 전체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리서치와 분석입니다. 조사 분석이 되겠죠.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거시적으로 좀 폭넓게 봤을 때 앞으로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뛰어들고자 하는 시장의 경쟁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내게 어떤 기회 요인과 어떤 위협 요인이 있는지,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강점, 내가 상대 경쟁사에 비해서 약점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스와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을 찾아내는 활동 해야 되겠죠. STP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는 그렇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게 되겠죠.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그 마켓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적으로 측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적으로 측정된 그런 마켓 수요에 맞도록 나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장의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계획을 짜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케팅,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 흔히 우리가 말하는 퍼피 믹스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엔 개발 전략에 맞춰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아주 멋지고 좋고 정말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이 안 된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원에 기반하지 않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업 내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마켓 전략이 어떤 것인지 제품이나 브랜드를 개발하는 부서에 브랜드의 전략을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브랜드의 이름이라든가 브랜드와 관련된 요소들, 그리고 브랜드가 존재할 제품 혹은 그 브랜드가 존재할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프로모션 해야 되겠죠. 프로모션이 뭔가요? 네, 한마디로 시장에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 브랜드가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적합한 프로모션 전략을 세우고 그런 프로모션 전략에 맞도록 광고도 하고 그리고 세일즈 프로모션도 하고요. 이벤트나 스폰서십,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PR,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인력을 이용한 그런 인적 자원을 이용한 판매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레이스 매니지먼트, 유통관리입니다. 유통관리. 유통과 더불어서 매장에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다 유통경로안에 포함시켜서 유통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춰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유통시키고 또 최전방에 그런 샵의 디스플레이나 POP에 관련된 계획, 디자인을 수행하는 작업까지 이제 플레이스 매니지먼트, 유통관리를 하게 되겠죠.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어떤 것입니까? 판매 후에 해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 내용들이 되겠죠. 고객관리라든가 배송, 운반, 그리고 사후관리, 애프터 서비스죠.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매뉴얼,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가 보는 매뉴얼, 그리고 그 AS, 애프터 서비스 관계자가 보는 매뉴얼들, 그 고객에 대한 가능하면은 서비스를 고객이 편리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해서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재구매를 하게 되고 이 브랜드를 선호해서 호감을 갖고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죠. 그런 것을 브랜드의 로열티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또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생산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점유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이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 이후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판매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이미지라든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들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관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브랜드가 인지도 높아지고 선호도도 높아졌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이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익스텐드 시킨다고 하죠. 어떻게 연계를 다른 제품에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그리고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쿼티, 자산이죠. 이쿼티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의 개념과 마케팅의 전반적인 활동, 그리고 그 전반적인 활동 단계별로 어떤 그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이 20여 분간 설명드린 내용들이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거의 한 학기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20분에 짧게 배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마케팅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마켓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환경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학습을 하셨고요. 마케팅의 정의, 거래가 원활히,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경영상의 활동이 바로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학습을 하셨습니다. 마케팅의 기능은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요 충족, 그리고 이게 꼭 부족하거나 꼭 채워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러한 필요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요 조절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마케팅 활동이 있었죠. 마케팅 조사 분석. 마케팅 조사 분석에서는 환경이라든가 시장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겠죠.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전략 수립 단계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수립된 마케팅 전략에 적합하도록 브랜드 네임이라든가 제품, 그리고 시각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든가 혹은 이와 관련된 서비스까지 개발하는 제품, 브랜드의 개발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무엇이 있었나요?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었으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겠죠. 소비자들에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유통 경로에 있는 관계자들 통해서, 유통업자들을 통해서도 이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마켓과 관련해서 제품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통업자들이나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들이나 이 제품, 이런 브랜드가 있고 이것이 뭐에 좋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유통 경로에 있는 유통업자나 최종 소비자나 이 제품,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갈 수 있도록 유통,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제품들을 놓아줘야 되겠죠. 제품을 유통시켜줘야 됩니다. 사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제 유통 물류, 판매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된 물건들 어떻게 됩니까? 뭐 배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났을 때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요즘 같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로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받는다거나, 사용할 콘텐츠를 받는다거나 해서 제품 판매되고 나서의 일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관리 꼭 필요한 단계다, 꼭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많은 마케팅 활동 단계를 통해서 형성된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활용할 만한 브랜드가 가진 강점, 이점들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단계인 마케팅 자산 관리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케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2교시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